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첫마디가 항상 이거였어요.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아무리 구석구석 정리해도 항상 더럽다고 했어요. 냉장고 안은 뭐야? 썩은 것들 투성이네. 너는 관리도 못해? 냉장고는 제가 매일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텅 비어 보일 정도였는데도 그랬어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 돈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년. 생활비로 쓴 돈이었어요. 남편 양말, 속옷, 와이셔츠. 남편을 위해 쓴 돈이 대부분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요리는 또 뭐야? 개밥보다 못하네. 30년간 해온 요리였어요. 예전에는 맛있다고도 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이제는 개밥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잔소리가 매일 밤 1시간씩 계속됐어요. 정확히 1시간이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참았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면 말 대꾸하지 마. 컵이 날아왔어요. 처음엔 플라스틱 컵이었는데 나중에는 유리컵도 던졌어요. 의자를 발로 찼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다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남편의 지론이었어요. 자신이 승진 못한 것도,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인생이 꼬인 것도 모든 게 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1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남편에게는 그저 스트레스 풀이였다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입니다. 올해 64세, 그리고 얼마 전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여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곁에도 누군가 이런 침묵 속에서 울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64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1984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저는 24살이었습니다. 명문대 국문학과를 갓 졸업한 새내기 사회인이었죠. 가방에는 출판사 입사 지원서가 들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내겠다는 소박한 꿈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소개팅에서 만난 박민수 씨와의 결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에 전념해야지. 직장 다니면서 살림은 언제 할 거야? 신혼 첫 달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1980년대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감사한 거야 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서류에만 남아있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엔 견딜만 했어요. 남편이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뿐이죠. 너는 집에서만 살아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 여자가 무슨 의견이야. 조용히 해. 밥이나 잘 차려. 매일 듣는 말들이었어요.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졌어요. 아니, 무뎌져야 했어요. 그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딸 지수를 낳고 키우면서는 더욱 그랬어요. 새벽 2시 아이 울음소리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고 3시간마다 젖을 먹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남편과 싸울 여유 따위는 사치였어요. 그냥 응, 알았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했죠. 198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승승장구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저는 그 뒤에서 묵묵히 그림자가 되어 살았죠.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정성껏 요리했고 남편이 야근할 때면 따뜻한 야식을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아 보냈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너는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좋겠다.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남편 뒷바라지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만 들었어요. 30년 동안요. 그래도 그땐 참을 만했어요. 딸도 있었고 그게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아줌마들도 다들 비슷하게 살았으니까요. 2014년이었어요. 남편이 57살이 되던 해였죠. 그의 남편은 상무 승진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나이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후배한테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남편의 얼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는 그래도 체면을 차리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 내 때문이야. 처음 듣는 고함 소리였어요. 30년간 한 번도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요. 뭐가 제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내 발목을 잡았어. 40년 동안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아, 그때는 결혼한 지 30년이었는데 남편은 40년이라고 했어요. 마치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자신에게는 족쇄였던 것처럼요. 무능한 년이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내가 집중을 못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남편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빈둥거림이었다니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30년간 그래도 남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승진 탈락 이후 남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11시쯤이면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열쇠 소리만으로도 온몸이 굳어지곤 했거든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첫마디가 항상 이거였어요.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아무리 구석구석 정리해도 항상 더럽다고 했어요. 청소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도 말이에요. 냉장고 안은 뭐야? 썩은 것들 투성이네. 너는 관리도 못해? 냉장고는 제가 매일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텅 비어 보일 정도였는데도 그랬어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 돈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년. 생활비로 쓴 돈이었어요. 남편 양말, 속옷, 와이셔츠. 남편을 위해 쓴 돈이 대부분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요리는 또 뭐야? 개밥보다 못하네. 30년간 해온 요리였어요. 예전에는 맛있다고도 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이제는 개밥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잔소리가 매일 밤 1시간씩 계속됐어요. 정확히 1시간이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참았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면 말대꾸하지 마. 컵이 날아왔어요. 처음엔 플라스틱 컵이었는데 나중에는 유리컵도 던졌어요. 의자를 발로 찼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다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남편의 지론이었어요. 자신이 승진 못한 것도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인생이 꼬인 것도 모든 게 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1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남편에게는 그저 스트레스 풀이였다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 딸 지수는 대학생이었어요. 27살이었죠. 집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지수가 울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세요, 엄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지수야, 내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엄마가 좀 더 참을게. 아빠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 있겠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어요. 10년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반복됐어요. 2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했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회사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반대였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온종일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집에서만 살더니 완전 바보가 됐네. 늙어서 쓸모없는 여자, 머리 빈 할머니, 꼰대 할머니, 40년간 세상 물정 모르고 산 9세대.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컵 정도를 던졌다면 이제는 직접 저를 때렸어요. 어깨를, 등을, 때로는 머리까지. 내가 승진 못한 것도,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다 내 때문이야. 항상 똑같은 말이었어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1년 전 지수의 결혼식에서 1년 전이었어요. 지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품을 떠나는 딸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지수는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지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저 때문에 참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빠니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딸의 결혼식 날인데도 말이에요. 결혼식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또 뭘 사려고 해? 당신은 정말 돈 쓸 줄밖에 몰라. 딸을 시집 보낸 날 밤에도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전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을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대신 받으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 관련인 줄 알았는데 오빠 오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발신자는 미래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더 위로 올려서 확인해 봤어요. 민수 우리 마누라? 4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아서 완전 바보 됐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래 오빠는 왜 그런 꼰대 할머니랑 사세요? 답답하시겠어요. 민수 승진 못한 것도 다 그년 때문이야. 10년 넘게 길들여놨지. 미래 그런데 왜 아직도 같이 살아요? 때리기까지 하면서
민수 재산 정리되면 바로 버릴 거야. 40년간 집 관리나 시키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쓴 거지. 미래 가엾어라. 그 할머니도 자기가 40년간 샌드백이었던 줄 모르고 살겠네요. 키읔키읔 빨리 정리하고 우리 집 출발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이요. 40년간 제가 당한 모든 무시와 폭력이 그냥 스트레스 풀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67세 남편에게 샌드백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샌드백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고 비웃고 있다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송미래라는 여자.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미래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젊을까? 며칠 뒤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을 따라가 봤어요. 남편이 시장 좀 다녀올게라고 하고 나간 오후였는데 시장이 아닌 동네 카페로 향하더라고요.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 67세의 남편이 한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45세 정도로 보였어요. 22살 차이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미래였어요. 송미래.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과 함께 저를 꼰대 할머니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그 여자.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40년간 한 번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표정을 45세 여자에게는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터진 40년의 분노.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정면으로 맞섰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당신 오늘 누구랑 만났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시장 갔다 왔다고 했잖아. 왜? 시장이 아니라 카페에 있었잖아요. 송미래 씨랑.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뭐? 날 미행했어?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남편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신 게 죄야? 그때 저도 모르게 터졌어요. 4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제 삶에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보셨나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 없어요.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 입만 맞추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저는 그냥 스트레스 풀이용 샌드백이었던 거네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문자 내용을 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뭘 봤다는 거야? 다 봤어요. 저를 40년간 샌드백으로 썼다는 것도 그 여자와 저를 조롱한 것도 다 봤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40년 만에.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하자는 거야?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좋아.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이 집도 통장도 다 내 명이야. 40년 동안 빈둥거리며 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64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40년간 당한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응징을 해야겠다고.
그날 밤 이후 며칠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40년 동안 빈둥거리며 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이영숙이었죠.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변호사가 됐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것도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었죠. 요즘 60대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혜야, 세상 많이 바뀌었어. 그때는 그냥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 일이 된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영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은혜야. 어머, 은혜야.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 도움이 필요해. 이혼하고 싶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은혜야, 어디서 만날까? 내가 바로 갈게. 다음 날 오후 영숙 언니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이영숙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은혜야, 40년을 참았으면 이제 제대로 끝내자. 영숙 언니의 첫마디였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67살 된 늙은이가 45살 여자한테 가서 제 40년을 조롱하고 있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10년간의 폭력,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까지. 영숙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말했어요. 은혜야, 내 남편이 한 짓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그리고 불륜까지. 황혼이혼에서 이만한 명분이 또 있을까? 하지만 남편이 그러는데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라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고. 영숙 언니가 시익 웃었어요. 그게 다 헛소리야. 40년간 결혼 생활로 만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 게다가 불륜과 가정폭력까지 있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40년 동안 남편 말만 들어왔는데 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야,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 이혼과 달라. 연금, 퇴직금, 부동산, 모든 게 노후 생계와 직결되거든. 철저히 준비해야 해. 체계적인 증거 수집 작전. 영숙 언니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어요. 첫째, 불륜 증거부터 확실히 잡자. 남편과 송미래의 문자 메시지는 이미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하지만 더 필요했죠. 통화 기록, 만나는 장소, 시간대. 모든 걸 기록해. 그리고 가능하면 둘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어야 해. 둘째, 가정폭력 증거 수집이야. 이건 좀 어려웠어요. 10년간 당했지만 증거를 남겨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병원 기록은 있어? 몇 번 다친 적은 있는데 그냥 넘어졌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야 해. 폭력당하면 바로 병원 가서 진료 기록 남기고 가능하면 녹음도 해도. 셋째, 재산 관련 자료 확보.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남편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퇴직금 관련 서류. 모든 걸 복사해둬야 해. 특히 최근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흔적이 있는지 봐야 해. 영숙 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40년간의 인생을 건 전쟁이라는 거요. 집에 돌아와서 지수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전화 너머로 지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지수야.
이제 결심했어.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하지는 마세요. 엄마도 이제 64세이시잖아요. 조용히 이혼하시면 안 될까요? 지수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수야, 엄마는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 마지막 한 번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보게 해줘. 64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 아빠와 어떻게 같은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영숙 언니가 조언해 준 게 있었어요. 일단은 모르는 척 해야 해. 증거 수집이 끝날 때까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해. 남편이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어.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40년간 해왔던 것처럼 순종적인 아내 노릇을 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불륜 증거 수집, 남편의 외출 시간과 장소를 모두 기록했어요. 매일 일정을 물어보고 시장 간다고 하면 슬쩍 따라가서 실제로는 카페에 가는 걸 확인했죠. 휴대폰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걸 알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하지만 이미 찍어둔 문자 메시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카페 앞에서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어요. 67세 남편이 45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걷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재산 관련 증거,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남편이 모든 통장과 서류를 관리했거든요. 하지만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이 송미래와 만나러 나간 사이에 서재를 뒤져봤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찾기도 힘들었지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에 집의 지분 일부를 다른 이름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었어요. 퇴직금 관련 서류도 찾았어요. 일부가 이미 투자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아마 송미래의 카페 운영 자금으로 간 게 아닐까 싶었어요. 모든 걸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영숙 언니에게 보냈어요. 가정폭력 증거, 이건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했어요. 영숙 언니가 조그만 녹음기를 하나 사라고 했거든요. 매일 밤 11시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올 때 녹음기를 켰어요. 주머니에 숨겨두고 말이에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40년 동안 집에서 뭘 했어? 너는 정말 쓸모없는 년이야. 다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남편의 폭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 목소리는 작고 떨리는데 남편 목소리는 화나고 공격적이더라고요. 물리적 폭력도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겼어요. 의사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때려서 그래요. 처음엔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영숙 언니가 말했거든요. 영숙 언니의 전략. 2주 정도 증거를 모은 후 영숙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은혜야,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영숙 언니가 제가 모은 자료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류는 확실하고 가정폭력도 명백해.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으니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런데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현장을 잡는 거야. 영숙 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단순히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확실한 불륜 현장을 잡아야 해. 그래야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어떻게요? 남편이 그 여자와 여행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 요즘 같은 놈들이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데 가서 놀지 않을까? 영숙 언니 말이 맞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2박 3일로.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송미래와 둘이 가는 거라는 걸. 전날 밤에 들은 전화 내용 때문이었죠. 여보, 제주도 호텔 예약 완료됐어? 완전히 들켰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영숙 언니와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은혜야, 현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해.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해야 해. 남편이 저항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협상 카드가 필요한 거야. 영숙 언니가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첫 번째 카드 퇴직금을 송미래에게 빼돌린 증거.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야. 두 번째 카드집 지분을 다른 명의로 옮기려던 시도. 이것도 불법이야. 세 번째 카드 10년간의 가정폭력 증거. 이건 형사처벌도 가능해. 이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협상하는 거야. 조용히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영숙 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보다 제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니,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64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숙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혜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지가 중요한 거야. 40년 동안 참고 살아온 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거, 그게 이미 승리야.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송미래와 제주도로 떠나는 날 말이에요. 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40년간의 참음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죠.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과감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흐렸다가 맑았다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죠. 영숙 언니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혜야, 현장 증거만 확실히 잡으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진만 찍고 와. 호텔에서의 결정적 증거 포착. 남편과 송미래가 묵을 호텔은 이미 파악해뒀어요. 제주도 중문에 있는 5성급 리조트였어요. 40년간 남편과 단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45세 젊은 여자와는 이런 호화로운 호텔에 오다니요. 오후 3시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과 송미래가 함께 나타났어요. 67세 남편이 45세 여자 앞에서 마치 20대 청년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휴대폰으로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죠. 몇 시간 후 두 사람이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도 포착했어요. 67세와 45세, 22살 차이의 커플이 샴페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40년간 저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현장에서의 마지막 대면.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객실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1507호 문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룸서비스입니다. 문을 연 건 송미래였어요.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녕하세요, 송미래 씨. 저는 김은혜예요. 박민수의 아내요. 방 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은혜야? 왜 여기에? 40년 동안 저를 바보라고 하시더니 67세의 45세 여자와
제주도 호텔에서 미래하시는군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두 사람의 모습, 어수선한 방안. 그만해. 사진 찍지 마. 왜요? 떳떳하면 찍어도 되잖아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송미래 씨, 45세 된 성인이 67세 남자의 아내를 꼰대 할머니라고 비웃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그리고 당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40년간 저를 샌드백으로 쓰시더니 이제는 젊은 여자 앞에서 저를 조롱거리로 만드시는군요. 축하해요. 이제 당신 혼자서 황혼을 맞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영숙 언니에게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전송했어요. 완벽해, 은혜야.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는 충분해. 이틀 후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분명히 송미래에게 버림받았겠죠.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은혜야. 네. 제주도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왔던 거 다 알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네, 갔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쳤어? 남편을 미행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 남편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참으면 가정도 지키고 딸도 잘 지내는 거야. 세상에 현장을 들켜놓고도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4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밖에서 좀 놀았다고 집을 버리는 사람이야?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이 똑똑한 척 해봤자 결국 나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64세에 뭘 할 수 있다고? 완전히 당당했어요. 마치 잘못한 게 저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어차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음 날 바로 영숙 언니 사무실로 갔어요. 언니,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해 주세요. 남편 반응이 어때?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남자면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영숙 언니가 혀를 찼어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이네. 좋아. 그럼 제대로 혼내주자. 소장 접수 그리고 계속되는 무시. 며칠 후 집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이 배달됐어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 정말 접수했네? 진짜로? 네, 접수했어요. 은혜야, 정신 차려. 64세에 이혼해서 뭐 할 거야? 어디 가서 살 거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웃었어요. 좋아해봐. 근데 말해두는데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이 집도 내 통장도 연금도 다 내 명이야.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또 웃었어요. 진짜 끝까지 가려고? 그래, 한번 해봐. 법정에서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증명해보자. 당신 변호사 안 선임해도 돼요? 변호사? 64세 할머니 상대로 변호사가 필요해? 내가 직접 해도 이겨.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조정기일이 왔어요.
저는 영숙 언니와 함께, 남편은 혼자 법원에 나왔어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언니가 대답했어요. 남편의 불륜과 10년간의 가정폭력입니다.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불륜? 가정폭력? 무슨 근거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뭔 증거?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제주도 사진 몇 장으로 불륜이라고 우기는 건 아니지? 그건 그냥 친구야, 친구. 조정위원이 재산분할에 대해 물었어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편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재산분할? 뭘 분할해요? 모든 재산이 제 명의인데. 아내는 40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재산? 제가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해요? 말이 안 되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어요. 조정위원님, 제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64세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며칠 있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첫 번째 조정이 결렬되고 두 번째 기일이 잡혔어요. 남편은 여전히 여유만만했어요. 은혜야, 아직도 정신 안 차렸어? 법원에서도 너 말 안 들어줄 거야. 집에서도 계속 저를 조롱했어요. 64세 할머니가 변호사 끼고 설치는 거 보니까 웃기더라. 돈만 낭비하는 거야. 조정위원들도 나 편이야.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 정말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도 남편의 태도는 똑같았어요. 제 아내가 갱년기 때문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원래 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짓을 하네요. 재산분할도 말이 안 되고 위자료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줘요? 두 번째 조정도 결렬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여유롭게 말했어요. 좋아, 소송까지 가자. 법정에서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지 보여주겠어. 영숙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혜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협상 카드들을 하나씩 꺼낼 시간이 왔어. 언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남편이 너무 당당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남편은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변호사비만 몇백만 원 나갈 텐데 그 돈으로 뭘 했으면 좋았을까? 64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거 보기 딱하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숙 언니가 준비한 강력한 협상 카드들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우습게 봤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변론 기일, 남편의 마지막 오만함. 법원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64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영숙 언니가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은혜야, 오늘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돼. 준비는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언니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최근에는 22살 연하의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영숙 언니가 첫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첫 번째 협상카드 제주도 불륜 현장.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송미래라는 여성과 제주도 호텔에서 미래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대형 모니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남편과 송미래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호텔 객실에서 찍힌 결정적 장면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67세인 피고가 45세 여성과 함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더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와 여행을 간 게 잘못인가요? 친구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함께 지내시나요? 그건 영숙 언니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와 송미래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빠 오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마누라 4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아서 완전 바보 됐어.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버텼어요. 재판장님,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협상카드 10년간의 가정폭력 증거. 영숙 언니가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이제 피고의 가정폭력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재생됐어요.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40년 동안 집에서 뭘 했어? 너는 정말 쓸모없는 년이야. 다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컵이 깨지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가 아야 하고 소리치는 음성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10년간 매일 밤 반복된 일입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 원고를 1시간씩 모욕하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원고의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의료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어깨 타박상 환자 진술 남편이 밀쳐서, 손목 염좌 환자 진술 남편과 다툼 중 발생 등 부위멍 환자 진술 가정폭력.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피고, 이것에 대해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버벅거렸어요. 그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서 승진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우자를 폭행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재판장님,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숙 언니가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카드였어요. 재판장님, 이제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와 횡령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냐는 표정이었어요. 첫째, 피고는 퇴직금 중 2천만 원을 불륜 상대인 송미래 씨의 카페 운영자금으로 빼돌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박민수 송미래 카페 운영자금 명목 2천만 원 송금. 둘째, 피고는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다른 명의로 이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부동산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소유권 이전 신청서 박민수 박영수 피고의 형, 법무사 거절 사유 배우자 동의서 없음.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어떻게? 셋째, 피고는 연금 수급권자를 조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고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적 범행입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피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산 은닉과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재판장님, 저는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어요. 재산 분할? 뭘 분할해요? 모든 재산이 제 명의인데 64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어차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도 서기도 방청객들도 모두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 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피고가 불륜 상대와 함께 원고를 조롱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민수 우리 마누라 40년간 샌드백으로 썼지. 미래 가엾어라. 그 할머니도 자기가 40년간 샌드백이었던 줄 모르고 살겠네요. 키읔키읔 민수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무해한 생물이야. 미래 꼰대 할머니라고 했죠?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해요. 법정이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피고는 4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이렇게 조롱했다는 말입니까? 남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은혜야, 제발. 뭘 제발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어? 4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봤으니까 설마 했겠죠? 영숙 언니가 말했어요. 박민수 씨, 이제 현실을 인정하세요. 협상할 생각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가든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협상이라면 간단해요. 집은 은혜 씨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은 80대 20. 위자료는 별도로 5천만 원. 그리고 당신의 재산 은닉과 횡령권은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건 너무. 아니면 형사 고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재산 은닉, 횡령, 가정폭력. 실형받을 각오되어 있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며칠 후 남편의 항복 선언. 집에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큰 소리도 안 치고 마치 기가 죽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은혜야, 협상하자. 협상요? 내가 완전히 졌어. 변호사도 찾아가 봤는데 다들 이 정도 증거면 이기기 힘들다고 해.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발, 형사 고발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조건 다 받아들일게. 정말요? 집도 내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도 내 뜻대로 하자. 위자료도 줄게.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굽히는 말을요. 며칠 후 영숙 언니 사무실에서 최종 협상이 열렸어요. 남편이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지만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박민수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클라이언트 분이 모든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하십니다. 집의 단독 소유권 이전 예, 재산 분할 8,020예, 위자료 5천만 원 예, 향후 재산 은닉과 횡령권에 대한 형사 고발하지 않기 예. 감사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40년 늦은 사과네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혼 성사,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됐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은혜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남남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40년 전부터 잘못되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때부터요. 남편이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67세 노인이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 40년 전 같았으면 측은지심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송미래는 이미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남편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67세의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젊은 여자에게도 버림받은 남편. 그게 40년간 저를 샌드백으로 쓴 대가였어요. 드디어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6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4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40년 만에 찾은 내 집, 내 공간.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 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이 마지막 짐을 챙겨나가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은혜야,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건 없어요. 오히려 40년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간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같은 소파, 같은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제 것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였어요. 침대가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조용한 밤이 있었나?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밤에 무섭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너무 편안했어. 정말요? 엄마 목소리가 뭔가 달라요. 지수 말이 맞았어요.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고 더 당당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수가 직접 집에 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봐요. 정말 그랬을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40년간 잃어버렸던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불행해 보였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 보고. 이제야 진짜 엄마를 보는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불행한 걸 숨긴다고 했는데 딸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지수야, 엄마가 너 때문에 참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도 용기가 없었던 거야.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이혼이 마무리되고 며칠 후 영숙 언니를 만났어요. 은혜야,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볼래? 황혼 이혼 상담일이야. 제가요?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겪은 경험이 더 소중해. 너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영숙 언니의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니요. 일주일 후부터 영숙 언니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역할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상담이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61세 박영희 씨였어요. 선생님, 저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35년간 참고 살았는데. 할 수 있어요. 저도 40년간 참다가 64세에 이혼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박영희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상담자는 58세 김정숙 씨였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내가 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남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40년간 만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 김정숙 씨도 용기를 냈어요. 상담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6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성들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언니들, 오늘 뭐 배울까요? 스마트폰 사용법 어때요? 저는 아직도 카카오톡이 어려워요. 저는 요가 배우고 싶어요. 몸이 너무 굳었어요. 70세 김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러자 68세 이명자 언니가 반박했어요.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 씨 보세요. 64세에 새 출발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걸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일기장에 끄적이는 정도였는데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써보면 어떨까? 영숙 언니가 제 글을 보더니 말했어요. 은혜야, 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40년 만의 목소리로 정했어요. 64세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써나가면서 제 마음도 정리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산책을 해요. 40년간 남편 아침 차려주느라 못 해봤던 운동이에요.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오전에는 영숙 언니 사무실에서 상담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글을 써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들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의 평화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1년 후 남편과의 우연한 만남. 이혼한 지 1년쯤 후에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남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은혜야, 안녕하세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잘 살고 있어? 네, 잘 살고 있어요. 나는 혼자 살기가 힘들어. 모든 걸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40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다시 안 돼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2년 후 진정한 행복을 찾은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영숙 언니 사무실에서의 상담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력이 쌓여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쓰고 있는 책 40년 만의 목소리도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출판사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곧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혜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64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지수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녀가 아니라 친구 같아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왜 이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있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 때문에 참으셨다니 죄송해요. 아니야. 너 때문에 참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도 용기가 없었던 거야. 이제야 인정해.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지금이 진짜 엄마 같아요. 당당하고 밝으시고 자랑스러워요. 최근에는 지수가 손자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와요. 5살 된 우리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웃어요?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아빠랑 엄마도 할머니처럼 많이 웃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 때문에 모두 행복해.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제 새로운 행복 중 하나예요. 현재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꿈.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해요. 7시에 간단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전에는 영숙 언니 사무실에서 상담 일을 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점심은 지수와 함께 먹을 때가 많아요. 모녀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 4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에요. 오후에는 집에서 글을 써요. 제가 쓰고 있는 책 40년 만의 목소리를 조금씩 완성해가고 있어요. 저녁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수요일은 요가, 금요일은 서예, 토요일은 독서 모임. 배울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66세인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당신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40년간 저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살았어요. 제 의견도, 제 꿈도, 제 감정도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한다. 이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참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남편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가장 어려운 건 첫 발걸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황혼이라고 하면 끝을 생각해요. 해가 지는 시간,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드는 시간. 그게 바로 황혼이에요. 제 인생도 그래요. 64세에 시작된 진짜 제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려요. 40년 만에 찾은 내 집, 내 황혼.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이네요. 오늘도 상담실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62세 여성분이었는데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그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40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참고 살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이 될 수 있어요. 64세에 시작한 제 새로운 인생처럼 당신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걸요. 에필로그 독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64세에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라요. 만약 지금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저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미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